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병원장님과 국립법무병원의 역할을 통해서 좀 환자들이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다르크 사례도 그렇고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제 중독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한번 자기가 중독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중독시켜요, 친구들.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쫙 넓게 확대가 되거든요. 거꾸로 한 사람의 중독자를 잘 회복시키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피라미드식으로 또 확대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 다른 범죄를 중범을 저지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55%가 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마다 이런 치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네. 전부 치료적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우리 중독자를 치료해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재범을 예방하니까. 근데 그 치료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1차적인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80%가 다 엑스어비저예요. 그러니까 엑스어비저는 뭐냐면 예전에 중독돼 있던 사람들이 중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걸 엑스어비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사회에서 어떤 상담자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공부를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치료받은 그 교도소나 시설에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중독자들이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자들이 상담을 하니까 너무 잘 알지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상담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이 돼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게 중독됐던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렇게 회복을 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중독은 본인이 단약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재발되면서 나중에 자포자기하고 좌절감을 많이 겪게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회복자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왜 회복자는 안 나타나니까. 맨날 재발한 사람만 보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하면 희망이 생기고 이래서 치료가 굉장히 좋은 회복된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서 한다는 것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회복된 중독자들이 전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독자를 잘 회복시켜서 이 사람들을 치료자로 만드는 거죠.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이제 이런 치료시설 취직도 하고 또 이런 재활센터도 만들고 또 NA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런 어떤 치료와 재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료시설, 교도소에도 치료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엑스어비저들이 일정한 수련을 받고 상담자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런데 취직을 해서 이제 상담자로서 치료자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좋겠죠. 법무병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어떤 역할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 법무병원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마약 사범 숫자가 최근에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 2만 명 가까이 매년 검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작년 말에 선포를 했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암수 범죄라 그래서 투약하는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된지 통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몇 배 중독자가 있는지를 추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검거되는 인원이 2만 명이지만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최소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마약 사범의 주된 나이가 40대였어요. 점점 어려져서 2021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주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10대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무섭죠. 더군다나 예전에 불법 마약이 주였지만 지금은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을지로에서 본 경우에는 졸피단 같은 수면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300알씩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과량 복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뭐 몰핀, 뭐
이런 거였는데 옥시코돈 같은 마약성치, 이게 케타민 같은 아니요 저 뭐야 펜타닐 같은 것도 이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말기 암 환자들이 다른 진통제로 소용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처방을 합니다. 2mg만 투여가 돼도 사망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거거든. 그 위험한 약을 청소년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지들끼리 채팅하면서 뭐 좋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남용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섭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각성제들이 있어요. 각성제는 뇌를 깨우는 약이기,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배고픈 걸 덜 느끼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이 초기에 치료할 때 초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MI라 그래서 비만 지수가 있잖아요. 이게 30이 넘는 사람들한테 초기에 입맛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비만 치료하는 병원에서 이걸 막 과량 투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각성제에 중독이 돼. 이것도 다 향정치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거든. 이게 중독이 되다 보면 내성이 생겨 점점 양이 늘어나죠.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수면제 처방, 수면제 중독이 돼요. 이 악순환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각성제들도 의사가 처방하는 건데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또 향정치성 의약품, 정신과에서 쓰는 항불안제 이런 것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거든요.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약이지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걸 또 복용하게 되면은 중독이 되기 쉽고 그래서 위험한 약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 이외에 뭐 우리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남용돼서 사건화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많은 마약류가 있는데 여기에 중독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마가 문제죠. 옛날에는 우리가 불법 그래서 좀 엄격하게 다뤘지만 지금 미국 같은데 태국 같은데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합법화된 건데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유학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뭐 불법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또 남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 대마도 이제 액상 대마로 만들기도 하고 합성 대마도 들어오지. 거기 여러 가지 마약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본인들은 뭐가 섞인지도 모르고 막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대마가 가장 위험한 마약류다. 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잖아요. 쉽게 입문하다 보면은 점점점 중독이 되면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마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THC라는 환각제 함유량이 굉장히 지금은 높아졌어요. 그거를 뭐 오일로 만들거나 액상 대마가 되면은 그냥 대마초보다 한 1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해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노출된 환경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은 미국처럼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노출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심한 마귀 중독까지 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켄싱턴 거리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무서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약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급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하거나 제조하는 공급사범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원흉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매사범들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일부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요. 또 하나는 수요를 줄여야 되잖아요. 수요에 주된 사람들이 중독자들이거든요. 근데 중독은 병이란 말이에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벌 준다 그래서 중독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무서워서 딱 끊을 수 있는데 진행이 되다 보면은 중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벌 준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쨌든 중독이라는 거는 치료를 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중독자는 치료하는 쪽으로 다 방향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다행히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치료재활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재활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치료재활을 좀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지금 사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다르크라 그래서 회복자들이 운영하는 재활센터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재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도 없는데 유일하게 회복자들이 운영하는 재활센터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그 고등학교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이 위험하다고 막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학교 앞에 얼쩡거리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없애려고 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거는 중독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그 회복을 유지하고 또 거기서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예방 교육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어떤 부정한 모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서 그 시민들도 이 다르크의 효과성이나 예방 효과나 또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난데 이거를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자꾸 지역에서 배탈하다 보면 어디서 그런 활동을 하겠어? 그죠? 오히려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좀 알려서 시민들이 다르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원장님 인터뷰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